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4일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한때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1980년대 초 그 무렵 이분의 기자회견 내용을 읽어보면은 놀랍게도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식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지원 씨는 어떤 생각이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면 국정원장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세월이 흘렀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수습을 하면서 개각을 합니다. 그때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 출신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때 박지원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통합 국가개조를 부르짖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극우 보수 농객인 문창극 총리 후보를 지명한 것은 국민 분열, 국가 퇴조를 가져오는 인사로 극우 꼴통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께서 막말을 일삼던 실패한 언론입니다. 전직 대통령께 막말을 일삼던 실패한 언론인입니다. 낙마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의 문창극 전 주필, 국정원장 후보는 이병기 전 대사,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립니다. 이런 막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그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지금 국정원장 자리로 갈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트위트가 나오자 당시에 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가 자료를 뒤져보았더니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사냐 하면은 1980년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광주 사태 석 달 뒤입니다. 그때 뉴욕 한인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8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간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때 경향신문 8월 28일자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지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인용 부호를 하고 전 대통령의 당선을 55만 재미동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 조국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해외 교포로서 긍지를 갖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모든 국민이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공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궁금하신 분은 경향신문 1980년 8월 28일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듬해 1981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교포를 대표해 박 씨를 중심으로 여러 교포 단체들이 환영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케네디 공항과 대통령 숙소인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부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영 행사를 치렀다고 1981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983년 6월 1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주 지역 해외 평통 자문위원들의 활동상을 소개하면서 박지원 씨가 한 말입니다. 북한의 분열 책동을 봉쇄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고려 연방제의 허구성을 폭로, 우리의 평화 통일 의지를 교포사회와 미국인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주는 내1차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우리의 통일 노력에 관해
회의를 느낀 인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획기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제시되어 통일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교포 가운데는 주한미군 철수 등 적화 야욕이 숨겨진 전제 조건이 붙은 고려 연방제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연방제 안으로 착각하고 있는 인사가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경향신문 1983년 6월 1일자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평통자문회의에 참석자 일시 귀국하여 지난 이틀 동안 통일문제연구소에 참석했던 박 회장은 1일 새벽 연수과정을 통해 모국의 밝은 경제사정과 통일정책, 정부의 시책 방향 등을 듣고 한결 가슴이 뿌듯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리고 모국을 방문하는 다른 재외 국민들에게도 같은 연수를 실시한다면 조국애를 더욱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단국대를 졸업한 후 71년 미국에 건너가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 회장은 현재 뉴욕 근교 뉴저지에서 부인 이선자 여사와 단둘이 살고 있다. 또 나옵니다. 박지원 씨는 또 198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해 4월 미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멘트를 남겼다고 1985년 2월 4일자 매일경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지원 뉴욕 평통자문위원회 회장 등 재미교포들은 전 대통령의 방미를 크게 환영하고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무역 분야의 장벽이 잘 해소되어 서로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5년 2월 4일자 매일경제 보도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박지원 씨의 정치적 노선은 전두환 정권 지지 그리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반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박지원 씨의 행동이 잘 보여주고 있고 앞에 맨 처음 인용했던 이 말 문창극 전 주필에 대한 악담 극우 보수 농객 극우 꼴통 시대 극우 꼴통 세상 이란 말로 아마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처음에 전두환 지지가 본심이었느냐 그게 초심이냐 사람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 이 박지원 씨가 평통자문위원회를 하다가 보니까 당시에 방공교육은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가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연방제 통일 하니까 교민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 이걸 깨우쳐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묘하게 돌아간 게 박지원 씨가 마쿠에서 북한 측과 협상해가지고 성사시킨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평양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옵니다. 바로 6.15 선언이죠. 6.15 선언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한다. 그 다음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그리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기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전혀 틀립니다. 남쪽의 연합제는 자유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쪽의 연방제는 적화통일로 가는 길인데 공통점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통일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물과 불을 섞어 놓은 겁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두 기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양으로 갑니다. 하나는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하니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하면은 그 기차가 찢어져 버리죠. 하나는 북쪽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니까 이런 말도 아닌 합의를 이루는데 뒤에서 큰 기여를 한 박지원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원장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CIA가 이런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은 미국 CIA를 상대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입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국정원장 자격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국정원장 자격이 있습니다. 정보는 권력자에게 보고될 때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왜곡돼 버리면 국가적 재앙이 생깁니다. 국가정보원장에 가장 맞지 않는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이유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겠다는 일념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더라도 박지원 씨의 행적 중에서 1980년대 초의 그 생각, 북한의 연방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용이다. 이 생각만 바뀌지 않고 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제가 충고를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